야,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정말 다 대단해. 그냥 이렇게 꺼내면서 프로포즈 했더니 저는 진짜 막 손이 이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예쁘니까 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살짝 이거 위기가 너무- 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좀 살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커플 팰리스 2에서는 24번으로 인사를 드렸었고 본업은 피부과를 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중이고요. 커플 팰리스 2에서 4번 남으로 나왔었고,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후에는 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전후 차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회사에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잘 봤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엄청 질문해 주시고, 전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막 갑자기 연락 오거나, 카톡 오거나. 되게 연락이 저도 엄청 많이 오던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잖아요. 일반 회사원이니까 뭐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점? 이런 거는 크게 뭐 없고. 형중님이 다니는 러닝 크루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러닝크루. 네, 러닝 크루가 현중님이 다니면은 음, 제가 여자였으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또 좀 신기했던 점이 그냥 한 9명이서 이제 달리고 나와서 저기 좀 어두운 그냥 막 쓰레기통 옆에 있는 벤치 같은 데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조금 담아 나누다가 이제 좀 헤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한 20대 초중반 여성분들 한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러닝하고 나니까 막 몰골이 이제 좀 이렇게 말이 아닌데 몰골이 많이 아니더라도 그 얼굴은 가려지지 않아.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네. 뭐, 아, 정말 팬이라고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좀 나 또 원래 가리는 성격이 하다 보니까 아, 저 몰골이 조금 이래서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 크루에 나랑 원래 친한 형이랑 같이 크루를 결성한 건데 그 형이 이제 아, 찍어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고 그냥 약간 좀 이제 어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 이렇게 생겨도 찍어드려도 괜찮냐 약간 이런 의미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형이 이렇게 찍어줘라 해서 약간 뭔가 등살에 떠밀려서 찍힌 것처럼 조금은 그분들은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대해드렸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내가 어떻든 간에 그냥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해드려야겠다. 네. 그분들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1호 팬을 처음 만난 곳은 육전국밥이고요. 6.9번. 네, 육전국밥에서 아주머니가 네. TV에 나오신 분 이러셔가지고 아, 현중수는 어떻게 커플페이스 나가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그 회사에 같은 파트,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그 저보다 선배님이 계시는데 절친 분이 여기 커플 팰리스 작가 분이신 거죠. 뭐 주위에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좀 추천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좀 추천을 또 해주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막 제가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니고 김칫국을 좀 이렇게 장독대로 마시고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 맛있어. 살아가겠습니다. 네. 했는데 한 달에 거쳐서 계속 몇 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아, 일단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다음에 뭐 그런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겠다 해서 면접을 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인스타를 처음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DM이 와서 오. 처음에는 이게 스팸인가? 약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었다가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장문이고 이게 진짜 같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나가면 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다 이러고 한 달쯤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신나게 이렇게 바쁜 일들 좀 정리를 미친 듯이 하니까 아, 약간 좀 짬이 나셨구나. 약간 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결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면 나가자. 음, 만날 방법도 없고 맨날 일만 하는데 그쵸. 이런 핑계라도 대서 밖에 나가야 어, 어.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아,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빵 나오세요. 이러고 예스 어, 이러고 이제 좋아요 이러고 나갔죠. 잘 나오셨어요. 또 저랑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네, 아 네, 영광입니다. 저도. 아, 어쩌다 보니 이제 사는데도 같아갖고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뭐니? 사실 방송 끝나고 바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네, 2주 뒤쯤 알았잖아요. 좀 더. 그쵸. 네, 저희가 연락하다가. 같은 곳에 산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방송 때도 몰랐고 맞아요. 방송 끝나고 현중수 저기 산다는데? 에?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최근에 진짜 음. 일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현중수니까. 저도.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저도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상경스를 만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가깝고, 진짜 음, 마음도 잘 맞고, 뭘 해도 그냥 편안하니까, 그렇죠. 네, 부담이 없고. 어쩌다가 음. 당현정을 부르게 됐는지. 이게 사실 조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그 담당 작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혹시 가능하신 거 있으시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키시면은 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데 처음 나가니까.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다 하는 그냥 춤이나 뭐 노래 이런 거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이왕 하면. 제가 뭐 숨은 관종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고민해 볼게요 해서 그 납기를 알려주시길래 그 전까지 뭐 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냥 덜컥 생각난 게 이제 뭐 처음에 영화 놈놈놈이 있는데 너무 알아요. 거기서 그 좀 이병헌 님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막 그걸 그냥 혼자 찍어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게 틀어지고 네. 또 준비했는데 또 틀어지고 하다가 이제 당년정으로 간 거였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중국어가 아니고 홍콩어인 거예요. 광동어구나. 광동어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다 그랬고, 네, 네.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어는 아니네요 라고 보냈더니 그래요? 그래서 저 그냥 외워서 해볼게요 해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그냥 뭐 행시우 센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그냥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중국어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거를 배운 시간이나 그런 이제 유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중국에 좀 친근해졌고 좀 배우거나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예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같네요. 어렸을 때 갔죠.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더 좀 소심하고 막 말도 없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약간 사내 자식이 이거 뭐 좀 너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맨날 약간 뭐 숫기도 없고 약간. 그때 또 사춘기이기도 하니까 음, 좀 여러 경험도 그냥 혼자 해가면서 좀 이렇게 커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그 중국 유학 좀 붐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덜컥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죠.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제안을 딱 받고 나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하루는 너무 짧은데? 뭐 한 달도 아니고 하루만 생각할 시간,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무서운 거에 대한 그러겠네. 그죠. 근데 이제 다음날 돼서 가볼게요 이렇게 했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리니까 뭐 모르겠죠. 뭣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 아니었구나. 유학원 통해서 가가지고 뭐 그렇게 중3 학기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딱 상해에서 딱 보내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쭉? 네, 보내고 거기 상해에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보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기서 그냥 상해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과 선배들 중에 북경으로 가서 약간 더 좋은 대학교를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칭화대 하나 접수해 놓고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냥 뭐 그 다음에 이과 중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상해 교통대라는 거기에 이렇게 딱 지원해서 저는 딱 2군데만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운 좋게도 붙어서 이제 북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 생활 4년 해가지고 이렇게 총 8년 그렇게 8년이구나. 중국유학.
거기서도 그럼 대학교마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학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 뭐 기출 문제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맞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해요? 그 예리한 질문이신데, 사실은 상해에 있다가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해서 북경대를 바로 지원서를 내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여길 가려면 북경 쪽에 가서 거기 있는 학원을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그래야 조금 실력이 좀 더 향상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주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시 학원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인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상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막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북경 가서 거기 입시학원 가가지고 반 나눌 수 있는 평가 같은 거. 네, 그 그레이드 테스트라 그래야 되나? 뭐 네. 그런 게 있긴. 그거를 봤는데 수학이 27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상에서는 진짜 그래도 한 1, 2등 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27점 맞으니까 와 이거 수준이 완전 다르구나. 아, 그래서 거기 학원을 안 가면 아예 상해에서만 그냥 공부했다가 그냥 북경대 뭐 북경에 있는 대학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방학 동안 음, 어떻게든 영어 실력 향상 겸 이제 외국 문화를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미국에 안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셜록 홈즈를 좋아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좋아서. 어, 그래서 우리 오이 씨 저한테는 이제 되게 그런 이제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책으로 많이 봤던 것도 셜록 홈즈랑 이제 오히려 리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두 개가 그 섞여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서사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책도 그렇고 이제 뭐 그 드라마도 좋아하고 하니까 거길 가봐야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갔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제가 갓 그 20살. 20대 초반이었죠. 그죠? 몇 년 동안 그러면은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길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근데 어학연수. 끊어서 2번을 갔어요, 2번. 2번. 그 영국 음식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는 별로. 영국을 가려고 찾아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피시앤칩스거든요. 아, 칩스가 그 친구들한테는 감자튀김이에요. 프라이스라고 안 하고 이제 칩스라고. 칩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시앤프라이스인 거예요. 아, 어떤 맛이라고 하냐면 제가 피시앤칩스 맛있는데 몇 군데 가봤거든요. 이게 음. 내가 느끼는 맛이 아닐 거다. 이게 처음에 먹었는데 되게 실망을 해서 부정을 했군요. 이건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 몇 군데 갔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먹을만 했던 게 딱 어떤 맛이냐면은 네. 고등어 구이를 튀겨요. 음. 그거랑 이제 칩스가 나와요. 아, 그냥 그리고 어떤 케찹 그런. 있고 뭐 끝이야. 요리죠? 네, 그래서 아, 약간 이런 그러네. 느낌으로 해서 그냥 까서 이제 살을 먹어보면 음. 그냥 고등어예요. 그냥 이게 내가 익힌 생선을 먹는 거. 익힌 생선을 겉에 튀겼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요. 영국 친구들도 우리 먹을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인정 네. 빠르신 분들이죠. 인정이 아니라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도 뭐 좀 역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영국 가가지고 맨날 먹은 게 버거킹.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햄버거 먹었고 베지테리안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그 피자헛 가면 베지테리안 피자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고기가 안 들어갔고 막 야채를 이만큼 넣어줘요. 피망이랑. 근데 음.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피자가 하나도 안 느끼하고 계속 들어가요. 너무 맛있고 치즈가 맛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그게 맛이 없었으면. 중국은 음식이 좀 어떤가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접할 때 중국은 맨날 막 벌레튀김 이런 게 꽂혀 맞아요. 있고 막 맨날 뭐 진해, 뭐 바쿠벌레 뭐 이렇게 튀긴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먹어보지 못했다? 안 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근데, 주위에 막 재래시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근데 찾아가야 이제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일반 저희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리에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막 그런 취두부 이런 거는 팔죠. 아, 썩은 취두부는 두부. 취두부는 좀 그 접근성이 좋나 보네요. 조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왜 네. 이렇게 안 먹어보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가끔 간헐적으로 먹어봤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취두부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취두부 냄새가 나요. 그럼 이 전방 한 50m에 취두부 파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엄청 고약한 거죠.
너무 이게 딱 감지가 돼요. 너무 심해서. 근데 그 냄새에 비해서 먹으면은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두리안 같은 느낌이랄까? 아, 냄새는 엄청 힘든데 막상 먹으면 괜찮다. 먹으면 뭐 괜찮다. 그리고 뭐 건강에도 뭐 좋다. 아무래도 뭐 발효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발효라 그러면 이제 거부감은 아, 없는데 그렇지. 그 색깔이 초록색인 게 썩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초록색에 저는 음. 살짝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음식의 색깔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도 이게 어거지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썩었는데 그냥 사실 그냥 옛날에 썩은 거를 그냥 아까우니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 때는. 근데 맛있네. 이거 음식이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런 이제 악명이 높은 음식도 있겠지만 예. 약간 유학생할 때 자주 먹었거나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아 이거 너무 맛있었다 막 이런 예. 것들 좀 있는가 해서요. 그런 게 있죠. 여기 한국에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마라샹궈. 아 마라샹궈. 마라샹궈를 저희 유학생 기숙사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왠지 모르게 유학생 입맛에 조금 특화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막 완전 전통 마라샹궈보다는 약하게 조금 더 감칠맛 나게 만들어 주셨는 것 같은데 음. 그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아. 가격도 한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한국은 제가 알기로 막 보통 이렇게 한 접시 나오면 한 막 3만 5천 원 막 이렇게 알고 네, 그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마라샹궈가 이렇게 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 볶은 거. 아, 볶은 허거가 거, 그쵸? 탕이고, 네. 이건 볶은 건데, 거기는 지금 환율로 따져도 12,000원 정도면 음. 둘이서 배 터지게 먹어요. 아, 음, 어때 괜찮네요. 되게 괜찮아요. 두 번째는 그 황먼지라고, 황먼지? 황먼지. 그게 이제 중국 발음인데, 그냥 네. 닭을 졸였다 그래야 되나? 쪘다 그래야 되나? 아니, 완전 찜닭인데 국물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쵸. 술을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얘를 먹으면 되게 해장이 잘 됐던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단백질도 있고, 네. 국물도 있고. 근데 빨갛지도 않고. 대학생 시절이죠? 네. 그렇죠. 아, 제 친구가 술을 자주 마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로. 저는, 네. 요 근처, 그 뭐 건대 쪽에 이런 데 가면 아마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중국 거리. 그거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러 가도 될 것 그거는,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카우이라고, 네.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물고기를 그냥 큰 이렇게 좀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철판에다가 이렇게 한 마리 큰 놈을 이렇게 얹어서 거기다가 오, 저희 마라샹궈처럼 막 네. 그런 뭐 조미료, 뭐 향신료 이런 걸 엄청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네. 국물이 약간 좀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되게 감칠맛 나고 음, 좀 한국인이 먹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제가 마라탕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마라탕이 맞죠? 그럼 허거랑 마라탕의 차이는 마라탕은 그냥 이렇게 뭔가 한 그릇에 그냥 두 당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마라탕. 아까 국밥 한 개 이렇게 국밥이랑 전골의 차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향신료는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향신료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맨날 음. 헷갈리는구나. 이게 마라탕 먹으러 간다 그러는데 허거야 갖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음, 언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허거를 먹으러 간다가 맞는 거죠. 저 하이디라고 가가지고 그 돼지 뇌 먹어봤거든요. 네요. 네. 저도 안 먹어본 거를 드셔보셨네요. 네. 억지로 먹었어요. 예, 예, 이게 먹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네네. 한 입 먹어봤는데 익히면은 네. 약간 순두부처럼 돼요. 아, 근데 진짜 비주얼이 이렇게 브레인이 나와요. 막 이게 쭈글쭈글한 거예요? 예, 예,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싫던데. 이걸 통째로? 이렇게 나와요. 어땠어요? 근데 진짜 맛은 그냥 순두부 맛이에요. 진짜요? 예, 그냥 별로 특이한 맛은 안 나요. 그럴 거면 왜 먹지라는 생각. 그렇죠. 순두부를 먹지. 저는 이제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피시앤칩스에서 실망을 했댔잖아요. 네. 막 이런 거는 중국 가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저희 고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고수를 중국에서 처음 접해봤으니까 네네네. 이 고수의 위험성을 알거든요. 고수의 위험성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는 접한 게 처음 접했을 때는 이만큼 잎사귀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향이 세가지고 한동안 못 먹다가 이제 한번 대학교 때 학생 식당에서 이렇게 무슨 오리고기랑 같이 나오는 밥이 있었는데 밥 위에 진짜 뭐 1mm 곱하기 1mm 사이즈 정도의 그걸 이제 조금씩 뿌려준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되겠지 하고 먹었는데 너무 센 거예요, 향이.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고수를 안 먹거든요.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네. 여기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 만나면은 여기도 고수가 있네. 여기도 고수가 있는데 그 고수를 막 추가해서 면에 먹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아니
뭐지? 나는 진짜 이만큼 먹었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에 살다 온 아, 내가 두 개 혹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너무 커요. 아, 이게 뭔 차이인지는 사실 저도 챗 GPT한테만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뭐 기르는 지역마다 뭔가 달라지는 건지 저도 여기 거 고수 그냥 막 먹거든요, 이제는. 근데 아주 거기는 진짜 그러니까 좀 뭔가 압축돼 있는 느낌이라 약간 음, 고추와 청양고추의 느낌인가 보네요. 그런가요? 한국에서의 고수를 많이 잡수시던 분이 가서 그렇게 또 혹시나 확 네, 넣으시면은 죽을 수 있다. 그럴 네.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유의를 네네. 해달라라는 아, 말씀. 괜찮네요. 그런 꿀 정보가. 네. 기간이 되게 8년이라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거를 간단하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음, 거기 다녀와서 좀 자기가 바뀐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음, 타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철이 들고 바뀐 점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약간 꼭 중국이라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아, 그냥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바뀐 거라든지. 음, 유학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후회는 없는 것 같고, 아, 음, 되게 좋네요. 예,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분들, 뭐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쭉 대학교까지 나왔던 그런 분들이 겪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도 저는 겪어본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다만 이제 부모님이랑 좀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음, 뭔가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왔을 때도 조금 더 좀 자주 좀 찾아뵈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이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오셨으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방송에서도 뵀지만 부모님이랑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도,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네. 영국 쪽으로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것과 플러스 유학을 영국 쪽으로 간다면 추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을 겪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기간을 간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어학연수는 얼마든지 추천합니다. 음, 저는 가서 영어를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한국인 친구들이랑을 안 놀았어요. 뭐 브라질, 뭐 스위스, 프랑스 아니면 뭐 그 영국 친구들 이렇게 해갖고 아예 그 IELTS 영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음, 그 대학 입시를 위한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제 다른 국가에서 어학연수 하러 온 친구들도 있었고 음, 그래서 한국어를 가서 한마디도 안 썼어요. 어, 책상은 기억나는데 탁자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약간 주방에 있는 동그란 탁자를 음, 얘기하고 싶은데 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갔다 오니까. 그래서 키친에 있는 테이블이 뭐지? 약간 이랬었어요. 갔다 와서 진짜로. 음, 그래서 막 단어 기억하는데 좀 힘들었고. 근데 음, 그만큼 영어가 많이 늘어서 온 것 같아요. 오, 물론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서 여전히 그냥 일상 영어 정도만 하지만 아, 제가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에 굉장히 풍부한 시간을 가지게 만들어줬다. 해서 뭐 음,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어, 뭐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저희가 이제 가까이 살면서 서로 성격도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어떤 뭐 개그를 좋아하는지 그렇죠. 둘이 쓸데없는 게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받아주겠시연 막 그런 그런 거, 거 이제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저 이렇게 그때 기억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그거 뜬금포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프로포즈가 이렇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냥 나름 그냥 좀 이렇게 심심치 않게 하려고 뭐 제 고백을 받아주시연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옆에 저기 하객석에서 상영스가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정말 다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게 딱 현장에서 들렸어요, 제가.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꺼내면서 프로포즈를 했던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시연이 되게 뭐랄까 이제 뭐랄까 임팩트가 있다, 판무파탈이다 뭐 이렇게 음,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아, 야, 이제 약간 그때 약간 뭐 제 감정에 음, 쌓이는 그런 긴장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약간 다른 분들이 프로포즈 할 때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들 되게 말도 잘하시고 음, 그러니까 막 되게 멋있다. 근데 음, 심지어 다들 특색이 다 있어요. 아, 예, 맞아요. 특색이 다 조금씩 있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도 반대로 상경스 프로포즈 할 때 진짜 너무 차분하게 뭔가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와,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저는 음, 진짜 막 손이 이래가지고, 나름 찜착한 척 한다고 했는데, 손이 음,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서로 만약에 성별이 달랐다면, 이제, 어, 어, 이제 좋아를 했을까? 아, 좋아했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음,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음, 저부터 말씀드릴 거는 네네.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을 것 같고요. 이게 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게 너무 예쁘니까 좀 음,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이제 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아, 결론을 이렇게 빨리 지어보면 안 되는데 너무 쉬운 남자인가요? 아무튼 아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막 기복이 엄청 심하거나 이런 분을 별로 그렇게 저는 선호하진 않거든요. 음, 좀 편안하고 만남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경수는 예, 제 이상형에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안 이제 돼. 병원에 간헐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 말고는 너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살짝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 좀 살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이 바뀐다면, 아, 삶이 바뀐다면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두 종류를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오, 한 달 바뀌었을 때랑 1년 평생 바뀌었을 때 음, 어떻게 살 것인지 뭐 그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네, 아, 좀 구체적이네요. 솔직히 그 한 달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네, 뭔가 망쳐놓고 다시 되돌려 보내면 아, 좀 미안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망쳐놓고 싶긴 하네요. 그죠. 뭔가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다른 공기층에 좀 이런 공기를 좀 마셔보고, 좀 이렇게 뛰어다닐 것 같고, 키는 본인도 크시잖아요. 아, 공기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레슨티로. 저는 이 회사원이니까 네. 직원의 입장으로 맨날 항상 좀 사는데, 상경수는 이 관리자의 입장이어서 되게 그 어깨가 조금 이제 막중할 거란 말이죠. 책임감이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회사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뭐 사업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그 체험을 살짝 일단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음, 음, 또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행복해서 일단 웃음이 벌써 지어지는데 아, 현실은 안 아,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뭐, 저도 할 말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각오하세요. 다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거고 네. 하는 거니까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막 엄청 막 자신감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딩을 딱 하고 하는 타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상경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음. 그런 것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제 그런 성격을 좀 봐주시고 계셨군요. 음, 음, 음. 감사하네요. 예, 회전 초밥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마음껏 그냥 먹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어, 음,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요. 네. 만약에 평생을 바뀐다 했을 때는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바빠질 거고, 삶이 네.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체계적으로 더 잘 열심히 살아갈 것 같은? 여튼 엄청 행복할 것 같긴 하다. 음. 음, 일단, 그,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 주셔서 참 아, 감사하고요. 이제 사실 둘 다 착하다 보니 뭐, 한 달과 평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네, 음, 그냥 나쁜 말 해버릴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먼저 말해버렸네. 저도 해볼게요. 약간 한 달 살면은 이제 이 얼굴로 살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인기를 누리고 다녀야겠다. 근데 저랑 분야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뭐 길을 걸어온 게 의료라는 다른 분야를 걸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이과의 세계는 어떤가 그런 거에 음, 대해서도 좀 직장인으로서 이제 배터리면 이제 공학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머리를 써보고 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을 보고 계산을 해보고 음, 그런 이제 이과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되게 부러운 것 중 하나는 그
의대 생활이 아닌 대학 캠퍼스 생활을 저는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생활이 너무너무 짧았기 때문에 별로 즐길 기회도 없었고 연구전도 못 해봤죠. 바로 다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에서 추억, 물론 의대생으로서의 추억도 있지만 학생으로서의 추억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사내 메신저 너무 궁금한 사내 세계. 메신저. 사내 메신저로 막 소개팅 구하고 그런데도 아, 그거 너무 궁금해. 이 회사원분들만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네, 어떤 다른 사람을, 지인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소개시켜준다 했을 때, 조금 뭔가 제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좀 느끼는 거는 이제 저한테도 막 아무래도 소개팅이 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보면은 너무 그래도 제가 알고 있었던 좀 소개팅은 이분은 이분이랑 좀 잘 어울리겠다. 뭔가 그리고 이분의 이상형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조금 맞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소개팅 받아볼래 하면서 그냥 이분 발레 이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느 경우는 그냥 그 소개팅 리스트 하면서 약간 매물들 내놓듯이 막 1번 뭐 키 몇에 몇 킬로 뭐 몇 킬로는 어떻게 취미는 알아? 뭐고 뭐 피부는 좀 하얗다 뭐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한 9명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너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맞나? 약간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떻게 뭐 생산성을 따지면은 되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변질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좀 했거든요. 네, 약간 뭐 그렇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약간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그 느낌이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고 상향스가 만약에 이제 저랑 입장이 바뀌면 사실 손해가 좀 막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렇진 않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음, 모르는 거죠. 방송 전후로 네.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다면 아니면 좀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되게 제가 좀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 평소에도 그래서 방송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음, 저 자신에게도 일단 저는 진짜 좀 진심으로 많이 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말씀도 다들 잘하시고 막 리액션도 되게 막 잘하시고 이러셨던 것들에 반해 저는 사실 그냥 막 그런 걸 억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 그냥 했는데 이제 나중에 PD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게 되려 약간 지금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끔 잘 카메라에 잡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와 달리 막 우리가 막 와 이런 리액션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이제 있는 그대로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냐 시청자분들의 어떤 공감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근데 현중님한테는 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다. 그런 게 장점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저도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음, 이제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좀 눈살 찌푸려지거나 아니면 그저 그런 뭔가 하여튼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이 출연했던 게 후회는 없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더 잘 알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음.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음, 현중님을 더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도 좋을 테고 네, 약간 이런 나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입장도 좀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슷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 이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임한 것이 음, 잘 봐주시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말해 주셨듯이 약간 네, 거북스럽지 않고 음, 이제 좋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제가 바뀐 거라고 하면 사실 저는 방송에 별로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랬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나오고 나니까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하다. 음, 나도 할 수 있긴 하는구나. 이런 음, 생각도 들고요. 뿌듯한 점은 이제 진심으로 계속 살았던 게 되게 뭔가 보답받는 느낌이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고. 진짜 그거는 네.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 네. 음, 그래서 오늘 현중님 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마이크 놓고 얘기해가지고 저희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많이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얘기했어서 전 되게 이제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좀 어떠셨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석이 아니다 보고, 저희는 또 촬영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잘할 수 있지 하면서 임했는데 막상 이제 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뭐 또 말실수나 이런 게 잠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저랑 재밌는 거 많이 하시죠. 너무 좋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